요즘은 전에도 막 얘기했지만 예전과 달라졌어요. 패턴이. 그 저녁에 손님이 없고 저희는 오히려 요즘은 낮에 손님이 있어요. 오늘 그냥 평균작이었고 다행히도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는 게 아니라 한 손님 나가고 한 손님 들어오고 한 손님 나가고 계속 끊임없이 일했지만 그게 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쉴 틈이 없었지만 그게 더 좋더라.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밀어닥치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 관성 때문에 계속 일하는 습관, 계속 일하게 되면 어, 몸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힘들지 모르고 일했어요. 근데 손님이 왕창 몰렸다가 손님이 아예 없고 손님이 왕창 몰렸다 아예 없으면 그게 더 힘들어요. 자, 오늘 지난 방송 참 대단했죠? 모처럼 갑자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끊겨. 심지어 지금 무선 키보드가 갑자기 그 뭐죠? 무슨 커서 그 뭐죠? 커서 G? 커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커셔에 이제 커셔 이게 탁 칠 때마다 틱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문자가 안 돼요. 그래 당황했는데 이거 고장 났나 했더니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동으로 가끔가다 그렇게 그 커서 G 뭐 이런 게 뜬대요. 그러면은 자판기 누를 때마다 틱틱 소리가 나면서 어떤 문자가 이렇게 타이핑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이 터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별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방송 바다사님 어서 오세요. 지난 방송 때는 뭐 인드라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이 문세영 노래도 요즘 문세영 노래 이렇게 손님들하고 같이 들으니까 손님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요. 문세영 고맙습니다. 네, 역시 문세영 노래가 통하는군요. 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들 좋아하는 매상 놀라요. 자, 한 잔 마실 거 두 잔 마시고 문세영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난 밀키스가 아니라 밀키스 제로인데 집에서 밀키스 제로 먹고 괜찮네 하고 밀키스하고 밀키스 제로 차이를 몰라요 인드라가. 그래가지고 밀키스를 사놓고 그거를 당뇨 환자가 먹었으니 당도 콜라보다 더 높은 거를 매일 먹었더니 좀 이상하다, 너무 달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밀키스 제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박스 사놓은 거 다 그냥 지인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선심 썼죠. 예, 밀키스 제로. 오늘은 제로 콜라? 제로 콜라를 먹을까? 예, 제통님 어서 오세요. 그냥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노래가 무난한 거죠.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직전에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몇 년 만에 홍대 상권을 방문했습니다만 한 가지 인상 깊은 점은 골박 시절에는 거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는데 세운이형 시장되고 불과 몇 년 만에 깔끔해졌더군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데도 거리가 깨끗해요. 쓰레기도 수시로 치우더군요. 가로 환경이 좋아지니 상권도 살아나고 외국인도 엄청나게 오는 것 같습니다만 시장과 구청장 하나 바뀐 거 가지고 이렇게나 변화가 된다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스카이넷이 구병과 세운형에게 건의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선생님 말은 안 들을 테니 세운형 종신 서울시장 시켜주세요. 실익 없는 대통령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양보하고 세운형은 종신 서울시장 하세요. 굴박 같은 꽃동 새끼가 꽃통
요건 안 했습니다. 서시장 들어올까봐 심히 우려됩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인간지표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오만한 것일 수 있어요. 인드라가 또 교만했구나, 오만했구나. 인간지표도 아무나 인간지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지표도 좀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간지표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인간지표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요즘 인드라 이웃분들이 전부 다 인간지표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게, 저는 그게 정신건강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연중 남의 탓이 되거든요. 나는 실력이 있는데 인간지표이기 때문에 내 예측이 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위질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지. 거의 인간지표이니까. 그 인드라도 그래서 반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예측이 맞는 게 좋지, 꼭 틀리면은 사람이 정신 헷갈리고, 그럴 바에 아예 이제 그러한 단기 예측 같은 걸 안 하는 게 좋죠. 제가 이제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지표라는 표현을 자제할 생각이에요. 인드라는 인간지표 아닙니다. 그냥 인드라가 공부가 부족하고 단기 전망에 무능한 거죠. 그걸 인정해야지, 그걸 뭔가 자기 탓을 안 하는 것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틀린 건 틀리고 전망이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든 하는 거는 인지부조화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죠. 그거 전제로 어쨌든 뭐 세훈 형이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켜봐야죠. 자, 이제 786회 역설타임즈쇼 2014년 6월 8일 인널리 저희좌파 이든형 세가지 히든카드는 CFR, F16, 하마스, 블랙록, 태영호, 세훈형, 경원언니, 진중권, 송여령, 영일만, 석유가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베이비몬스터, 인드라 구건론 지정학, 송여령, 영일만, 석유가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세훈형, 한강철인 3종, 경원 저출산 연금, 태영호, 유재 화영, 지명 럼프, 격투기, 우크라이나 F16 유가, 독일 홍수, 하마스, 네타나우, 블랙록, 스토리 K, 손흥민, 백종원, 홍콩 반점. 독일에서 또 3년 만에 큰 대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잘 극복하길 바라고요. 기후변화, 떼붕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 뭐 이렇게 좌우 파시오들이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왜 뜬금포로 뭐 포항 영일만이냐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당황한 눈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간 최대 4년, 천연가스 최대 29년, 그러니까 경제성 면에서 뭐 적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자체가 인드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희망을 주는 뉴스다. 여러 가지로 뭐 주가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뭐 성공 가능성 뭐 그런 거, 그런 거 설레발은 금지고요. 한국도 노르웨이처럼 산유국 되는 겁니까? 노르웨이 친구죠. 둘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노르웨이에서 사나봐요. 국뽕 채널도 참고하실지 몰랐습니다만, 아니 그냥 하나 정도
국뽕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 정도 참고하고 있어요. 그냥 대부분 뭐 연예 뉴스하고 국방 뉴스더라고요. 요즘 국뽕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국뽕. 하여간 뭐 공자가 동이족 운운하니까 중국인 아니다, 동이족이다 뭐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재료로 해서 중공 국뽕 뉴스가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으로 둔갑시켰다고 또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중국 역사를 가져간다고 우리가 동북공정 막 그 분노하는 것처럼 이 가짜 뉴스에 중국 일부 사람들이 걔들 무슨 뭐 저 후쿠시마 뭐 거기 가짜 뉴스에 막 그 난립으로 수치고 횟집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경영하는 일본의 식도 막 뭐 테러하고 난리 났던 애들이 단순하잖아요. 자유파쇼 국가들 시민의 특징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드라 볼 때는 뭐 한중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보면 국뽕들이 있어요. 다 각 나라에 다 국뽕이 있고 그 국뽕들이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드라 볼 때는 굉장히 교묘하게 그런 어떤 전 세계 국뽕들을 다 누군가가 관리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생각될 정도로 각국의 국뽕들이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저희 파쇼 그러니까 이게 쌈질하면 더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인기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쪽에서 하면 이쪽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양쪽으로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그래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이면에는 굉장히 심각한 자유 파쇼들의 어떠한 인류의 사고방식을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뽕 심각하잖아요. 중공 국뽕도 심각하고 일본 국뽕도 심각하고 인드라 볼 때는 미국 국뽕이나 유럽 국뽕도 심각합니다. 물론 뭐 러시아 국뽕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대부분 가짜 뉴스예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뉴스들도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 찌라시 안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EPL 충이지만 제가 뭐 그나마 신뢰하는 어떤 영국 스포츠 언론은 디 애슬레틱 거기 축구 전문 기자가 있고 풋볼 런던 뭐 ESPN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좀 유념해서 보죠. 그것도 100%는 아니고 뭐 그리고 스페인 스포츠 언론도 뭐 아스 데포르몬인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쪽 하나 하고 레알 쪽 하나 언론이 각각 있어요. 뭐 그 정도. 이태리에는 뭐 히어로이고 하는 로바노 기자인데 로바노 기자도 돈 받고 기사 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독일도 인드라 여태까지 뭐 빌트 정도는 인정했었는데 빌트도 요즘 이상하게 좀 막가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죠. 근데 그럼 뭐 예를 들면 하여튼 간에 어느 나라든 다 기레기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이제 국뽕인데 그냥 소소한 그 스웨덴의 지방 대학교 얘기를 이렇게 한쪽에서는 뻥튀기고 딴 쪽에서는 분노하고 아니 뭐 막말로 스웨덴 친구들은 북유럽 중에서도 노르웨이는 자원이 많거든요. 막말로 노르웨이는 석유가 없어도 관광과 그
뭐 이 정도로도 다 먹고 살아요, 노르웨이는. 예. 근데 스웨덴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노르웨이나 이런데 이렇게 노르웨이나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같은 북유럽이라고 똑같지 않고요. 예. 이나라가 20여 년 전에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도 오슬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도 스웨덴 사업가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일본 사람으로 착각해가지고 뭔가 본심을 틀어놓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일본인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 시인도 부정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했죠. 저는 일본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또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이 저를 일본인으로 오해하고, 뭐 하여튼 간에 스웨덴 사업가가 저한테 막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인드라가 분명히 하나 얘기할게요. 북유럽인 대다수는 덴마크 사람처럼 은근히 인종주의가 심합니다. 독일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저는 인종차별을 독일에서 겪었는데 노르웨이에서도 겪었어요. 북유럽 사람들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막 강조하지. 그리고 북유럽이란 지정학 개념과 동유럽 지정학 개념이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이거는 인드라가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인드라가 지금 연구 중이에요. 동유럽이라는 개념을, 왜 서유럽과 동유럽은, 그러니까 그냥 유럽이면 유럽이지 왜 동유럽과 서유럽, 뭐 어디서부터 동유럽이고 어디서부터 서유럽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 좀 지금 인드라가 보통은 그냥 2차 대대전 이후에 저쪽 냉전 저쪽 찍은 동유럽, 이쪽은 서유럽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드라는 이게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덴마크 1864년 인드라가 굉장히 인상 깊은 전투 씬이에요. 덴마크 에로티카. 이제 한국에 온 가족. 세훈 형이 또 3종 뭐 철인 경기에 많이 나오죠. 여기에 자극받아서 그렇지 철수 형도 마라톤 뛰죠. 그 다음에 경원 언니가 이제 저출산 국민연금 세미나를 했죠. 이게 쉽지가 않은 주제예요. 인드라 늘 20년 전부터 그 얘기한 바 있죠. 문명 비판론 통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AI 시대를 맞이하는 게 제일 된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출산 혜택 뭐 주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뭐 교육비가 문제고, 출산하는데 가장 주저하는 게 교육비다. 출산하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도 똑같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필연입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그냥 무슨 갑자기 어디서 석유가 펑 나와가지고 무한한 자원이 돼서 그 무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돈으로 국민연금을 메꾸거나,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합니다. 경원 언니가. 다이따님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석유 가스 부분에서 세 가지 지점을 봐요. 설레발은 금물이고, 매장량 추정 규모가 2050년대 본격 과학기술혁명 시대여서 흥미롭고요. 세계 에너지 기구에 의하면
화석연료가 2045년 무렵이면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과도기 용으로서 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말하면 인류는 2045년 이전까지 핵융합 에너지, 소형 원자로 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현재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데는 뭐 풍력이다 뭐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그게 전체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지 할 수가 없고 비용도 비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이 원자력이에요. 그 원자력을 어떠한 피해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그게 소형 원자로고 그다음 핵융합이죠. 그런 연구에 더 박차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우디의 살만 형이 왜 그렇게 뭐죠? 무슨 시티? 니움 시티인가? 니움 시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거기에 올인하는 것도 2045년이면 사우디 석유도 고갈되거든요. 그럼 사우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금으로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사우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만 형이 남들이 도박이라고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현실화한다면 네덜란드병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덜란드병이 뭐냐? 석유 났다, 그러니까 가스죠. 정확히는 가스가 났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굳이 그동안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치페이라는 표현처럼 네덜란드 사람들이 짠돌이로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삶이 느슨해진 거야.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석유, 가스 의존하는 데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치고 올라오고 일본이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하니까 막스의 인척이자 노스차일드 반개 가문인 필레스 가문이 그냥 대만 하고 LG, 대만의 누구야? 걔 요즘 그 반도체 회사. 걔네가 90년대 하고 LG에게 반도체를 넘기고 반도체 부분을 없앴잖아. 그냥 저희가 오늘날 필립스가 기억나는 거는 박지성의 면도기밖에 없잖아.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진 네덜란드 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게 현실화 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산업구조는 1970년대 국유원 당대 황제 록펠러 가문 지원인가 박정희 대통령 220V 민주주의에 힘입어 중공업 산업체제로 전환하였으며 1990년대 전자산업혁명의 시대에, 전자산업 시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곧 수정해야겠다. 운 좋게 작은 역할을 하여 현 2020년대 오늘날 선진국에 이르렀지만 선진국 비교 산업구조 면에서 여전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유럽, 일본 산업처럼 점차 한계에 부딪힌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자잘한 어떠한 핵심 중소 어떤 기업들이 쓰는 기계들이 상당수가 일본 기계, 영국, 독일이에요. 가령 저번에 그 옷 만드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한국산을 쓰고 싶은데 그러한 자동화를 하는 기계가 일본산 기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한국은 여전히 완성품 위주로 가게 있고 그런 부품 소재 산업에서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보통 뭐 국산화율이 뭐 부족하다 요즘 그런 얘기도 안 쓰지만, 예, 그런 면에서 부품 소재 기초 과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품 소재 면에서 부족한 게 여전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부품 소재 산업의 빈곤이에요. 내가 이거 10년 전부터 주장했죠.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물론 요즘 뭐 배터리 같은 거 잘하고 있지만 한국은 주로 응용과학, 완성품 그러한데 너무 이렇게 있지, 이렇게 기업에게 뭔가 대중이 모르는 그러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한국이.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이제 경쟁적인 사업도 유럽, 일본 산업처럼 점차 한계 부딪히듯이 보이고 있다.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자동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근데 이게 10년까지는 가요. 향후 10년까지는 걱정 없어요. 진짜 전성기예요. 근데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의 가전이 오늘날처럼 그냥 싸구려 이미지만 있을 것이냐? 인도의 휴대폰은 저 상태로 머물 것이냐?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준다면,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을 우리가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만 기술 이전을 안 해주는 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 연구해서 하듯이 그것을 한국 사람만 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후발 주자 중에 누군가도 악착같이 배워서 저렴한 어떤 가격으로 가성비 좋게 승부할 수 있다 이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복지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러한 어떤 리스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환율 안정이 되죠. 우리 국가에서 석유 전도로 인해서 환율이 많이 좌우되는 게 한국이잖아요. 일본도 석유 수입 국가지만은 거기는 준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한국은 준기축통화국도 아니니까 그동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또 이런 면에서 안정화된다. 지정학 구도에서 보다 죄송합니다. 방송이 끊겼네요. 아이고, 왜 이러지? 1분 쉬었다 올게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됩니까? 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뭐 석유가스량이 있더라도 이거 믿고 통일 비용을 감당한다?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독일 보세요. 독일이 휘청거렸어요. 독일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독일이 그 당시에 엄청난 흑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휘청됐어요. 석유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냥 저는 통일되지 않고 북한의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지. 섣부른 통일은 오히려 예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들하고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첨단과학, 대체에너지 개발, 첨단과학에 투자해야 되고 기초과학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 그 포항 개발하게 되면 포항 어민들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보상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